DB 쿠퍼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하이제킹 사건. 그 인트로 하늘로 사라진 남자. 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전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객실에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 그는 버본 위스키를 주문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조용한 남자가 몇 시간 후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범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은 DB 쿠퍼.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FBI조차 풀지 못한 완전 범죄의 전설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비바람 속으로 뛰어내린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파트 1 범인의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1971년 11월 24일 오후 2시 50분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포틀랜드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보잉 727기였죠.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8시 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플로렌스 셰프너 스튜어디스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또 다른 승객의 연락처 요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쪽지를 펼쳐본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옆에 앉으세요. 이것을 보시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어 빨간 원통들과 전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셰프너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했고 남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시애틀 도착 시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할 것, 그리고 연료를 가득 채워 멕시코로 향할 것을 요구했죠. 파트 2 침착한 하이제커. 안녕하세요. 요구사항을 전달한 후 쿠퍼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버번 위스키를 추가로 주문하며 여유롭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심지어 스튜어디스에게 팁까지 건네며 당신이 이 일로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FBI와 노스웨스트 항공사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36명의 승객 안전을 위해 쿠퍼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죠. 한편 쿠퍼는 승무원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에 대해,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평범한 승객처럼 행동했거든요. 오후 5시 45분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했습니다. 쿠퍼는 약속대로 36명의 승객을 모두 무사히 내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죠. 그리고 준비된 20만 달러와 4개의 낙하산을 확인한 후 필요 없는 승무원 2명도 보내주었습니다. 파트 3 두 번째 이륙. 안녕하세요. 승객들을 내보낸 후 쿠퍼는 새로운 비행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멕시코시티로 향하되 고도는 1만 피트 이하, 속도는 시속 200마일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랜딩 기어는 내린 채로 비행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그가 항공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죠. 오후 7시 40분 305편은 4명의 승무원과 쿠퍼만 태운 채 다시 이륙했습니다. 기장 윌리엄 스캇은 쿠퍼의 지시에 따라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행기는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쿠퍼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뒷좌석으로 이동해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윗단추를 열었습니다. 파트 4 어둠 속으로의 점프. 안녕하세요. 오후 8시경 승무원들은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쿠퍼가 후미 계단을 내렸던 것이죠. 당시 보잉 727의 후미 출입구는 비행 중에도 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기장은 인터컴으로 쿠퍼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계기판에 후미 계단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쿠퍼가 뛰어내렸다는 신호였죠. 시간은 오후 8시 13분, 위치는 워싱턴주 우드랜드 남서쪽 상공이었습니다. 고도 1만 피트, 시속 32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폭풍우 속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낙하산 전문가들은 생존 불가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착륙 예상 지역은 울창한 원시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쿠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몸에 묻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이것이 세상에 DB 쿠퍼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5 FBI의 대대적 수사. 안녕하세요. FBI는 이 사건을 NORJK 노스웨스트 하이제킹이라는 코드명으로 분류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죠. 수백 명의 FBI 요원, 지역 경찰, 그리고 육군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 지역 수십 평방킬로미터를 헬리콥터와 수색견으로 뒤졌지만 쿠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FBI는 항공기에 남겨진 모든 증거품을 분석했습니다. 쿠퍼가 만진 잡지, 담배꽁초, 심지어 그가 착용했던 넥타이까지 말이죠. 넥타이에서 발견된 금속 입자들을 분석한 결과 쿠퍼가 항공우주 산업이나 금속 가공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수사팀은 800명이 넘는 용의자들을 조사했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쿠퍼는 아니었습니다. 45년간 계속된 수사는 2016년에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파트 6 발견된 단서들. 안녕하세요. 1980년 2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8살 소년 브라이언 잉남이 워싱턴주 컬럼비아 강둑에서 캠핑을 하던 중 썩어가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죠. FBI 분석 결과 이 돈은 쿠퍼가 가져간 20만 달러 중 일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총 5,800달러 상당의 지폐들이었는데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지폐들의 손상 정도가 9년간 자연 상태에 노출되었을 때 예상되는 것보다 적었던 거예요. 마치 최근에 그곳에 묻힌 것처럼 보였죠. 2008년에는 한 아이가 쿠퍼가 점프한 지역에서 낙하산 끈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에는 또 다른 수색팀이 낙하산 조각들을 찾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DNA 분석과 각종 과학적 검증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쿠퍼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9만 4천 달러와 쿠퍼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증거들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파트 7 다양한 가설들. 안녕하세요. 50여 년간 쿠퍼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사망설입니다. 낙하산 전문가들과 기상학자들은 그날 밤의 기상 조건으로 볼 때 생존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죠. 영하의 기온, 시속 300km가 넘는 강풍, 그리고 정장 차림으로는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 도주설입니다. 쿠퍼가 베테랑 낙하산 부대원이었다면 충분히 생존 가능했다는 주장이에요. 항공기에 대한 전문 지식, 침착한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비행 지시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부자 범행설입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 직원이거나 공항 관계자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설이에요. 공항 보안 시스템과 항공기 구조에 너무 정통했다는 점이 근거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부 요원설입니다. 쿠퍼가 CIA나 군사기관의 비밀 작전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어떤 가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파트 8 영원한 미스터리. 안녕하세요. 헐리우드 영화와 드라마에서 수없이 다뤄졌고 매년 쿠퍼가 점프한 지역에서는 DB 쿠퍼 페스티벌이 열리죠. 그는 일종의 현대판 로빈후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FBI는 2016년 공식 수사를 종료하면서도 새로운 물적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 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도 매년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쿠퍼는 그날 밤 생존했을까요? 아니면 워싱턴주의 깊은 숲 어딘가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을까요? 어떤 결론이든 그는 미국 범죄 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묘한 완전 범죄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DB 쿠퍼의 미스터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쿠퍼가 정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